동독에 퍼부어줬다, 뭐, 서독이 막 퍼부어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돈을 주기는 많이 준 거죠. 근데, 동독에 8,000여 개의 공장을 완전히 싸그리 없앴거든요. 그리고 서독 물건으로 그것을 다 돈을 주면서 서독 물건이 가가지고, 동독 사람들이 놀고 먹은 거 아니거든. 죽으라고 한 거죠. 이에서 나온 말하자면 사회주의 부를 서독이 돈을 주면서 뺏어왔거든. 그리고 8,000여 개 되는 공장은 거기가 다 싸그리 없앴고, 한 10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도 안 된 이런 공장만 몇 개 남겨놓은 거죠. 근데 동독인 경우에 그 공장을 움직여가지고 서해지 어느 나라보다도 잘 살 수 있는 자기 말하자면 경제적인 힘이 있었던 나라는 이거 싸그리 없었거든요. 그 서독이 완전히 점령해버린 경제적으로. 근데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퍼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도 동방정책과 같이 대단히 잘못된 인식으로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준비 없이 통일을 했는데 일종의 흡수 통일로 되니까 동독 지역 사람들을 2등 국민화 했어요. 2등 국민화. 교분야에 무시하고 저 사람들은 너희들 잘못 쓴 것은 너희들 부지런하게 일을 안 해서 그렇게 잘못 산 거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와서 일할 때 보면은, 제도가 그래서 그러는데, 서독의 자본주의 나라에 말하자면 그 노동 강도는 무지히 세거든요. 그래서 동독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하는데, 그 노동 강도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독 사람들한테 자꾸 빚잔도 받아요. 서독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뭔가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이게 하나의 집체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몇 사람이 농장에 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로 부담이 가거든. 근데 동독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 이 일을 할 줄을 모르는 거라 강도를 모르는 못 맞춰가 그냥 슬슬 하는 거지. 서독 사람 같이 강도를 맞추지를 못해요. 그냥 그 부담이 서독 사람들한테 오니까 또 요거다 먹지. 왜 이거 열심히 일하지 않고 농땡이 치느냐. 뭐 이제, 물론, 원래 이제 사회에서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동독 사람이 서독에서 올 때는, 일하러 올 때는 내가 죽어라고 일할 게 뭐 있냐. 슬슬 일해서 돈만 벌면 되지. 뭐 이런 것도 작용했겠지만은 하여튼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냉대를 받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뭐, 비난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사회주의 제도의 장점들이 좀, 동독에서는 많이 남아있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동독 사람들이 통일된 다음에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8대2. 그러니까, 서독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 해도 100% 받으면은 동독 사람들은 약 80% 받는 이런 정도로 차별이 있었어요. 근데 상당히 오랫동안 차별이 있어요. 이 차별이 지금 거의 없어졌는데 완전히 없어지지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 통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통일된다고 할 때 기대한 것은 동독이 사회주의 진영에서 제일 잘 살았고 사회도 제일 안정돼 있었고 서독은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로 제일은 아니지만 뭐 1, 2등, 2, 3등 가는 그런 나라였고 그리고 학문적인 수준도 대단했고 서독도 대단했고 동독에서도 그 사회주의 이론이 상당히 뭐 막스가 나와서가 아니라 사회주의 이론들이 상당히 건설 이론이 많이 나오고 또 경제에 체계화되고 그리고
그 사회주의 공부를 많이 시키고 어느 사회주의 나라보다 동독 사람들을.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그 장점을 살려서 하나의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 이론, 새로운 철학,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되는데, 이 서독이 일방적으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그리고 너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서독에서 통일된 독일은 서독식으로 그냥 마네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옛날식으로 그렇게 걸어가면서, 야, 미국의 손원의 동생이 됐더라도 잘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이, 독일이 동서독일의 장점을 살려서 노력을 했더라면은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철학, 그것에 맞춰서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회 이론이, 충분히 새로운 사회 이론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해지 못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독일의 통일의 가장 아쉬운 점이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통일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 잘못된 통일이 나타난 것이 지금 두 가지 면에서 그렇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서독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게 계속 지금 뭐 반대하는 거 불구하고 군수무장 계속 대줘야 되고. 사실은 독일이 제대로 된 통일이 됐더라면 미국과 러시아의 자기 중립적 입장에 서면서 우크라이나도 서방 지역에 넘어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도록 이렇게 밀어줬으면은 우크라이나도 문제가 없을 거고, 이 세계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점에서는 통일된 독일이 큰 지금 세계적인 범죄를 지금 범한 거죠. 근데 또 하나 메르켈이 마치 정치를 잘한 것 같이 또 그렇게 알려지더라고, 우리나라는. 근데 그것도 참 잘못된, 이 골바초프가 아니라 푸틴하고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데, 푸틴은 메르켈을 좋게 상대를 했죠. 왜냐하면 푸틴이 독일말을 잘하거든요. 옛날에 동독에 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메르켈은 동독 출신인데 또 러시아말을 잘하고, 그래서 둘 다 언어 소통에서 상당히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은 메르켈을 달리려고 해서 가차게 해줬는데, 메르켈은 또 다른 생각으로 푸틴하고 가차가 된 거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메르켈이 큰 또 장기 총리를 하면서 아주 그 잘못된 정치를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또 국내에서는 또 독일도 일부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메르켈이 굉장히 훌륭한 정치가인 것 같이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통일이 잘못된 지금 후과로 나타난 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문제. 이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그게 지금 거기에 가지할 수도 없고, 이런 난처한 지금 입장에 처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이제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저쪽에 동부지방에 있던 옛날에 독일 사람들 상당히 많이 뻗어나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지역에 많이 뻗어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진영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독일이 잘 사니까 막 들어오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위 그 보트 피플들, 이 사람들이 유럽에 와가지고 제1로 가고 싶은 나라가 독일이라. 그러니까
독일로만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도 이제 한계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독일에서 지금 제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소위 보트 피플.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막 배 타고 넘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넘어다가, 그 지중해 무척 많이 빠져주고요. 어떤 때는 몇천 명씩 한 뿔 빠져주고, 몇백 명씩 빠져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세상에 안 알려졌었는데, 얼마나, 거기에 비참한 그 상황이,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중해가. 이제는 이태리로 오는 것을 막아놓으니까 저쪽 시랍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터키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은 더 잔혹하게 굽거든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근데 이태리는 그래도 거기보다 좀 나은데, 그래도 이태리도 이제 너무 힘겨우니까 자꾸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또 배라는 게 그 사람들이 오는 배가 시원찮은 데다가 이게 엄청 막 정원에 2배씩 3배씩 타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찌우딱찌우딱 하면 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죽거든요. 이런 이제 비극이 수당이 생기는데, 물론 이것을 제국주의 이론에 의하면은, 소속 사람들이 중동, 아프리카 가서, 수탈하니까, 그 사람들이 못 사니까 결국에 이제 오는 곳으로 잃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오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동네도 지금 제가 사는 프랑크푸르트도 상당히 이러저러한 사람 많은데, 다들, 대기가 다 공부들을 했고, 몸체구들도 다 좋아요. 아주 좋아. 바보 갖고 공부 못하고 몸이 시원찮으면 오지를 못해요, 또. 그 배를 타려면, 그렇게 오려면 돈이 있어야지, 투자를 해야지 오지, 함부로 못 와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조직해서 데리고 오는 마피아단이 있거든. 이 마피아단이 돈을 많이 받고 데려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면은 다들 공부들 한 사람들,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괜찮은 인기 있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게 독일 쪽에서는 그런 사람을, 대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낳아서 대학교 아니라 뭐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려면 국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 데려다가 월급만 주고 일시키거든. 얼마나 독일은, 독일뿐만 아니지, 다른 나라들, 얼마나 큰 이득을 보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왜 노동력이 부족하냐면은, 인구가 자기 인구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해도 얘기를 안 나누려고 하니까, 노동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커버를 해준 거죠. 근데 그 커버를 해준 노동력이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값싼 노동력이라, 그렇게까지 노동을 할 수 있을 만큼 교육도 받고 성장했는데, 독일에서는 그 가장은 하나 투자 안 했거든. 다만 그 사람 데려다가 월급만 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보면은 터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 있어요. 그 사람들 한 400만 이상이 와 있는데, 지금 한 450만이. 그 다음에 한때 이제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이 한때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시랍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많이 왔고, 그것은 60년대, 70년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터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올 때 처음에 광부로 왔어요. 터키 사람들은 기본에 괜찮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말이 아니거든요. 터키 사람들이 이제 야 힘드니까 그만 오겠다 하니까 그 뒤로 간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광부예요. 근데 우리나라 광부는 60년대, 70년대에 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우리나라 못 살기도 하고 채무도 적죠. 힘도 딸리죠. 근데 광산에 그 도구라는 게 전부 독일 사람 내지는 유고 사람들 덕대 크거든요. 터키 사람도 덕대 크죠. 이 사람들 기준으로 도구가 다 만들어졌어요. 뭐 이게
파고 또 세우는 거 이런 거 철로 이렇게 세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조그마해 몇 번 하면 꼬그라질 정도인데 이 사람들한테 기준으로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이 제일 많고 유고슬라비아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시랍 사람들 이제 이태리나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은 뭐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중노동으로 온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노동한 사람들은 터키 사람들, 유고슬라비아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중노동을 했어요. 동양 쪽에서는 60년도, 70년은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동양 사람들은.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강원들이 약 10,000명씩 해서 한 2만 명이 온 다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제일 많은 게 동양 사람으로 제일 많은 게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와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동양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저쪽에 소위 보트 피플들이 몇백만이 와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말하자면은 경제적으로 재미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화근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터키 사람들이 많죠. 터키 사람들은 80% 이상이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소위 종교의 자유라고 그래가 독일에는 엄청나게 이슬람 사원이 많아요. 터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중동 사람도 이슬람을 끼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노드 아프리카,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한편 정치 세력은 우리 다문화니까 좋다고 그러고 그것을 장려는 있는데 이제 민족주의적인 성향에 있는 이 독일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큰 지금 문제로 삼고 있어요. 근데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지금 이것을 항상 문제로 삼고 있고 이 문제를 삼은 세력이 문제점이 두 개예요. 그 사람들이 세운 문제점이 하나는 이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이게 문제다.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 이렇게 보호트 피플이나 이런 사람들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걸고 정치 세력화가 되고 있는데 이 정치 세력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큼 빠르냐면 2000년도 이후 그것도 2010년 이후인데 그 짧은 시간에 한 15년 이 사이에 정치적인 주도 세력으로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 주도 세력이 뭐냐면 얼마큼 주도 세력이 지금 개불었냐면은 이번에 지금 이태리는 그러니까 무소리네 그 후예가 지금 수상이 되어버렸어요. 여자가. 그리고 저번에 프랑스는 마크롱하고 르팽 아주 국수주의고 민족주의고 국수주의거든. 이 사람들 다 똑같아요. 유럽연합 끼야 된다. 그리고 외국 사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 주장을 해가지고 급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정권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거의 전부 독일은 지금 한 20% 정도 얻는데 20% 얻는데 약 제3대 답으로 돼버렸어요 지금. 근데 앞으로 더 클 가능성이 많아요. 이 세력이 커버리고는 클 가능성이 전국까지 잡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마 독일이 이 소위 IFD 대한정당이라고 하는데 이 IFD 정권에 들어서게 되면은 유럽의 판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세계 전반적으로 아마 판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미국과의 관계 문제도 그렇고 이 사람들 미국 좋아하지 않는 세력들이거든요. 미국 반대하는 세력들. 이 세력들이 급속도로 지금 유럽에서 자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지금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유럽의 판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판도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 문제가 잘 알려지지 않고 제대로 지금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독일의 경우는 이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지금 통일된 다음에 부딪혀 있다.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급성장 세력이 독일의 정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통일된 독일에서 지금 나타나는 아주 현저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독일 문제는 이 정도로 제가 그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분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독일 얘기가 길어지고 한반도 통일 전망을 2부로 삼아서 바로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는데 한반도 통일 전망은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쯤에 요약을 해주시면 이제 그 후로 이제 질문 자유로운 토론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